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굿모닝 경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벌써 중간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날씨가 또 풀렸습니다. 네, 살짝은 따뜻한데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굿모닝 경매로 오늘도 활기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볼게요. 잠시만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바따구따님, 네, 샤주이님, 차레이서님, 판도라님, 리치월드님, 긍정독수리님, 신윤홍님, 탱크님, 제이스케이님, 박경리님, 한홍님, 경호캡틴님, 양님, 김민경님, 털장수님, 동수님. 예, 목련이 꽃봉오리를 떠뜨리려고 하네요. 계절의 변화도 느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쭈아님, 아이마미님, 액션판다님, 노엘님, 대박이맘님, 임경롱님, 아내건님, 보라비미소님, 김희진님, 순이니님, 문예경님, 박미정님, 권정희님, 원짝편님, 크로바님, 홍아네스님, 좋은예가문당님, 강지인님, 복길이님, 우리끼리님, 고든나무님, 김덕수님, 베네님까지 반갑습니다. 말미에 또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이 아니죠. 작년 12월에, 예, 국세징수법, 기본법 해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 그때도 제가 아마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처음 있는 일이라서, 조금은 헷갈렸는데요. 어제 확실하게 좀 확인을 했습니다. 4월부터 달라지는 당해세, 그로 인해서 대항력이 있든 없든 이 임차인 관계, 누가 먼저 얼마나 배당을 받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 경매로 낙찰받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는 조사해야 되고 어떤 건 조사 안 해도 되고 요런 게 이제 많이 헷갈리는 상황이었었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경매 공매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끝까지 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한번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보도자료 해가지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2022년 12월 23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세제 개편안 본회의 통과해가지고 통과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통과된 내용인데요. 예, 이렇게 지금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국세기본법하고 징수법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제 이게 우리 경매인들에게는 당해세를 먼저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일단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달라진 내용이 있는데요. 쭉 다른 거는 뭐 전과 동일한데 요게 크게 달라졌어요. 뭐냐면 자, 당해세 적용 예외 조항이 하나 생겼어요. 그전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가 있었냐면 아무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낙찰이 되고 돈을 배당을 받게 된다면 배당을 받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모든 돈을 먼저 받아가는 게 맞지만 예,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약간 상식하고는 달랐어요. 당해세라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보다도 더 늦게 발생된 금액이라도 그죠?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딱 나타나서 그때는 뭐 세금도 밀린 거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예, 걱정 안 했는데 막상 경매를 당해보니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 부동산과 관련된 뭐 세금 각종 세금들을 안 낸 거예요. 그게 막 1억인 거야. 그러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돈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그 국세가 그 나라 이 당해세가 나라에서 먼저 1억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남는 돈을 임차인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그 남는 돈을 못 받나요? 영원히 못 받나요? 아니죠.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요? 낙찰자한테 못 받은 내 1억을 돌려도 하면은 우리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 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당해세라든지 이런 조세라든지 이런 거를 조사를 해야지만 얼마나 밀려 있는지를 조사해야지만 그런 물건을 입찰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제가 앞서서도 굿모닝 경매 시간에 이런 강의는 여러 번 해드렸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요렇게도 설명하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당해세 적용 예외 조항이 생겼죠.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 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 자, 우선 변제만 양보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 소멸은 아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확정일자는 알죠, 여러분? 예, 우리 경매 초보분들도 같이 보시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확정일자는 알잖아요. 그죠? 전입신고한 다음에 확정일자를 우리가 같이 봤잖아요. 왜 그래요? 확정일자는 경매를 당하게 되면 돈 받는 순서에 줄을 세워주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죠?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법정기일이라는 게 뭘까요? 법정기일은 이 사람이 돈을 밀렸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 냈느냐라는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뭐 의료보험료를 안 냈어. 의료보험료 같은 거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좀 안 되면 안 낼 수 있거든요. 힘들거든. 막 10몇만 원씩 나가는 것도 막 20몇만 원씩 막 몇십만 원씩 나가는 것도 꽤 부담되거든요. 저금도 아닌데, 그죠? 어쨌든 그게 만약에 내가 장사가 18년도부터 안 돼가지고 18년도 5월 달부터 못 냈어. 근데 지금까지 못 낸 거야. 그러면 18년도 5월부터 지금 23년도 3월까지 이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법정 기일이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내가 밀려있는 이 기간을 법정 기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법정 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 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한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그죠? 법정 기일이 늦은 거는 이제 먼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있어요. 예전에는 확정일자보다 늦건 빠르건 상관없이 무조건 당해세는 먼저 받아갔어요. 아무리 대항력이 있어도 임차 보증금보다도 배당을 받을 때 당해세는 먼저 뛰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입찰자는 조사를 해야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먼저 무조건 가져가니까. 근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확정일자보다 빠른 것만 먼저 받아가요. 자, 아예 안 받는 게 아니었어요. 아예 안 받는 게 아니고 확정일자보다 빠른 거는 당해세가 먼저 똑같이 가져가긴 해요. 근데 확정일자보다 늦은 거는 이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먼저 받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당해세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거지 조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자, 조세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설명한 이거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네. 자, 조세도 어때요? 조세도 확정일자보다 빠른 거는 먼저 받아가지만 확정일자보다 늦은 거는 먼저 못 받아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당일세도 나머지 조세랑 똑같이 배당 순위를 주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또 특히 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배당 순서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당해세 조세가 있으면 그죠? 확정일자보다 앞서 밀려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그것만 이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 자, 예전에는 당해세가 확정일자보다 빠르고 늦고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받아가니까 그 금액은 얼마지? 조세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보다 빨리 밀려있는 게 얼마지? 왜요? 그런 것들이 먼저 받아가는 거니까 그걸 조사했는데 이제 조사 포인트가 달라진 거예요. 예. 획일적으로 바뀐 거죠. 자, 당해세도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것만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4월부터 아예 조사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거는 먼저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인 게 여러분들 경매인들한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여러분 안 좋다고 생각하죠? 예. 뭐야. 4월부터 이제는 당일세 조세 이런 거 조사 안 하고 그냥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 앞서 밀려 있는 거는 또 조사를 해야 되네. 뭐 그냥 조금 달라졌네.
예.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예, 그죠? 근데요, 예, 합리적으로 변한 게 맞기는 한데요. 근데요, 이게 차라리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처음에 이런 개정 내용이 나왔을 때 저는 슬펐을까요? 좋았을까요? 저는 슬펐어요. 왜냐하면 조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블루오션 시장이었거든요. 예, 좀 열심히 해서 당해세 조사해가지고 알아낸 사람들만 입찰을 들어가는 아주 그냥 유익한 블루오션 물건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개정된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는 당해세랑 조세 이거 안 하고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아 이런 뭐 블루오션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예, 요 앞서 있는 건 먼저 받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조사는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직은 여전히 블루오션 물건인 거예요. 조사 못하면 마찬가지로 아직은 못 들어와요. 예. 자,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도 좀 헷갈렸어요. 이게 왜냐면, 이 개정안이 그때 어디 있었는데 이제 까먹어가지고 어제 찾았어요. 어제. 어제 찾았어. 예, 나도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그리고요, 이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시행 시기 나오죠? 2023년 4월 1일부터예요. 4월 1일. 자, 근데요, 나옵니다. 4월 2일, 1일 이후 매각 결정 또는 같은 말이에요. 경매에서는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얘기하고 공매에서는 매각 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낙찰 받자마자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며칠이 지나고 나서 결정이 떠요. 예. 자, 그러면 그 결정이 뜨는 날짜 기준이란 얘기예요. 이게 언제부터?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 매각 결정 또는 매각 허가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4월 1일부터 매각 허가 결정이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또, 나 이것도 헷갈렸잖아. 왜냐면 이 기사를 못 찾았는데 어떤 기자분이 쓴 기사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기자분도 이제 잘 몰랐겠지, 헷갈렸거나. 예. 근데 그 기자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제 잔금을 치르는 것부터 등기하는 것부터 적용이라 그랬어가지고 그럼 지금 낙찰 받고 4월 1일 이후에 뭐 등기하면 되니까 뭐 지금 낙찰 받는 것들 전혀 다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4월 1일부터 뭐예요? 매각 허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경매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있다가 결정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3월 27일 날부터 낙찰받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 이걸 적용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월 27일부터 낙찰받는 거는 어차피 매각 허가 결정이 4월 3일 날, 4월 1일은 토요일이니까요. 4월 3일 날, 그죠? 3일 날 결정이 되잖아요. 결정이.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27일부터 낙찰받는 거는 이 개정된 내용의 법을 적용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배당을.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근데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돈을 버는 게 절실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안 바뀌는 게 좋은 거였어요. 예, 우리끼리 조사해가지고 우리끼리 막 입찰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 그죠? 예, 우리 태희 언니도, 우리 왕 언니도, 우리 왕 언니 혼자 낙찰 받았잖아요. 기억나요, 여러분? 제가 저기 한 달 반 전에 우리 그 뭐야 그 경매인간극장에서 우리 왕언니 것도 방송했잖아요. 그때 당해세 조세를 알아냈기 때문에 단독 낙찰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알아내지 못했으면 우리 현님도 못 들어가. 그리고 여전히 아무도 안 들어갔겠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거 기뻐해야 돼요. 저는 완벽하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용을 보니까 아니야. 예, 아니에요.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어? 에이, 좋다 말하네. 이 생각하시면 안 돼. 안 돼. 이게 진짜 블루오션 물건인 거예요. 예. 여전히 당일세를 알아봐야 돼요. 자, 근데요, 이제는,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나오는데요. 국세 징수법도 바뀌었어요. 예, 이제 열람할 수 있어. 뭐를 열람할 수 있어? 예, 여기 나오죠. 23년 4월 1일부터 열람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이 가능한데요. 뭐를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이 집에 전세를 살려고 하는데 지금 배당에 관련된 얘기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확정일자보다 앞서 밀려있는 세금은 경매를 당하게 되면 먼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유, 이거 헷갈리시겠다. 자, 화면 보면서.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등기부 등본에 이런 세금이 밀려 있어요 라고 맨날 등기가 돼 있으면
우리가 들어가는 임차인들은 등기부를 보면서 확인하니까 내가 선순위인지 아닌지를 알고 임차 계약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등기부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금 밀려 있는 거는. 그죠? 그리고 세금이 이렇게 밀려 있는지 아닌지를 만약에 전세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확인하려면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전입신고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차 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열람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그럼 나보다 앞서 밀려있는 세금이 현재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왜? 경매를 당하게 되면 그 돈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먼저 받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를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임차인들은 미리 이제 내가 전입하는 날 확정일자서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전에 밀려있는 거를 확인하세요. 세금이 얼마 밀려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그 앞서 밀려있는 금액을 갚기 전에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그런 조항을 기재하면 되겠죠. 특약사항 같은 것들을. 이젠 특약이 아니고 미리 기재해야 돼요. 확정일자 전에 뭐 예를 들어서 확정일자 전에 저 뭐라 그래야 돼요? 앞서 밀려있는 세금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갚도록 한다. 그게 이행되지 않을 시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조항이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이제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물건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점 이제 이렇게 계약을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이. 예, 앞으로 4월 1일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서 우리 이제 전세로 들어가는 임차인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이제 취해질 것 같은데 그러나 여전히 뭐 그 전 것들도 경매로 많이 나오고 어차피 또 4월 1일부터 바뀐다고 해도 실제로 이런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중개사님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잘 모르니까 또 이렇게 그 뭐예요? 이게 또 그러면 우리가 알고 뭐 미리 물어봐야 되는데 임차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처음인 경우가 많고 예, 잘 모르는 또 이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야무야 또 흐지부지 이렇게 권리 보호를 못 받고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야, 결론은 추후에도 어쨌든 우리 경매로 입찰 들어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해세라든지 이 조세라든지 이 부분을 여전히 확실히 조사를 해야지 입찰을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 안 해도 되는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런 건 있어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등기되기 이전에 막, 막 관악구청 압류 들어가 있고 막 어디 압류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기 전서부터도 등기부에 압류가 들어갈 정도면은 금액이 아마 셀 거예요. 그리고 금액이 진짜 세다면 공매로 나왔을 거예요, 매물로. 그죠? 그죠? 이해하시나요? 근데 공매로 나오지 않을 정도인데 약간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압류가 있지도 않아. 경매가 진행되니까 그제서야 문건 송달 내역으로 뭐 이거 채권 최고액이에요. 받아주세요. 뭐 금천 세무서에서 뭐 서초구청에서 뭐 이런 데가 막 붙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막 접수가 들어온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사실은 금액이 많지 않을 확률이 높긴 하겠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그러나 이랬거나 저랬거나 우리가 앞서 먼저 받아가는 돈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인 대로 1억이면 1억인 대로 그게 얼마인지는 알아야 우리가 입찰을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는 여전히 해야 된다. 예, 아직은 우리가 블루오션처럼 적극적으로 경매 시장을 임하는 분들한테는 아직 살아있는 시장이 되었구나. 개정이 되긴 했지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여전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게 오늘 방송이 완전히 초보자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야, 이게 초보자들한테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지금 제 이제 댓글 밑에도 이제 자주 달리는데요. 그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방송을 이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론으로 정리를 해서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내용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영상을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 이론으로 정리를 하고 그래프도 갖다 놓고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블로그에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경매인들에게는 희소식입니다. 이게 너무 완벽하게 무조건 완전 완벽하게 개정돼 버리면은 이 블루오션 또 하나 없어지는 건데 어쨌든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행인 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줌덕잉님 처음 듣는 아이디를 자주 뵐게요. 네, 계약서 내용 기재 후 계약과 틀리면 무효 처리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종관이님 네,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예, 안녕하세요. 초보. 예, 그렇구나. 나는님 블로그는 어떻게 찾아 들어가나요? 제가 지금 이 영상 밑에다가 그 댓글로 우선 댓글로 최상단에 고정을 해놓을게요. 거기에 이 블로그가 있어요. 블로그. 그 클릭하시면은 그게 보통 제가 그동안 블로그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2달 반 됐나? 예. 그동안 아침 방송으로 했던 것들을 좀 요약 정리해가지고 거기다가 글로 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초보자분들은 그 블로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영상 밑에다가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배포 옥션인 거 아시죠? 예, 저희가 굿모닝 경매는 이 아침 방송으로 하는 컨텐츠 이름이고 예, 실제로 저희 상호명은 배포 옥션입니다. 예, 주식회사 배포 옥션인데요. 네이버에 가면 카페에 거기 들어오시면 또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유롱님 몇 번 들어야겠네요. 멘토 열정 감사. 아, 그래요? 어려웠나요? 야, 나 이거 천천히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갓바울님 처음 듣네요. 자주 뵐게요. 다행인 거군요. 나도 빨리 경매인이라 불리고 싶다. 예, 아유 이 방송을 보시는 갓바울님 뭐 자체가 지금 경매인인 거예요. 예, 그죠? 파이팅 하시고 에헤라고야. 에헤라고야님이 어저께 만났어. 에헤라고야님이 누군지 알았어. 예, 에헤라고야님이 에헤라디야 원래 이거래요. 근데 거기다가 뒤에다가 고로 바꾼 거는 이제 가자 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헤라고야 이러셨어요. 예,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당일세 변경 사항을 신경 써서 확정일자보다 빠른 당일세는 확인 후 입찰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여러분. 대박이맘님, 매도님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박세봉님, 자주 뵐게요. 처음 듣네요. 네, 네. 샤주님 4월 1일 매각 결정분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같이 부자 됩시다. 블로그인 듯요. 맞아요. 현우 아빠. 맞았어요. 현우 아빠. 이해했어요. 양님. 양님 이해하셨네.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초보자한테는 또 어려운 용어들이, 생소한 용어들이 또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블로그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어차피 법정기를 확인해야 해서, 그쵸? 예. 합리적인 변화네요. 또 많은 분들이 서로 간 인사 나누셨고요. 네. 참 좋습니다. 예, 우리 왕언니, 왕언니도 이제 얼마 전에 당해세 조세 알아보고 이제 단독 낙찰 받았죠. 너무 멋지게 받았는데 또 다행인 소식이 그 임차인이 또 재계약을 요청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잔금 납부 다 했고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우리 왕언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그거 우리 왕언니 봐봐. 당해세 조세 딱 알아보고 그냥 혼자 낙찰 받잖아요. 우리 76세 회원님 77세시죠? 한사 깎으라 그랬는데,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 진짜 그 회원님도 이런 걸 알아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당일세 조세 이제 조사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러면 안 돼. 우리 왕언니는 지금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왕언니는 조사해가지고 낙찰 받잖아. 여러분들도 왕언니도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손들어야 돼. 알겠죠? 손들어야 돼. 그래요, 여러분들. 참. 왕언니 진짜 대단하시죠? 태희 언니 근데 안 보이신다, 지금. 예. 강남아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리 알았으면 어제 거 놓치지 않았을 텐데 아쉽네요.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해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